우리 지역의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소통해보는 시간, 시사 토크쇼 이슈앤팩트체크의 김병재입니다. 자, 대구 경북이 야심차게 준비한 2020 대구 경북 관광의 해, 바로 올해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대구 경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 아니 전 세계 관광 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게다가 숙박업, 요식업 등 관련 업계도 도산 위기에 처해 있죠. 오늘 시간에는 관광 산업의 위기와 혹 극복 방안은 없는지 이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의 김성조 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대구대학교 서철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자, 김상조 사장님,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선포식도 하고 올해가 진짜 대구 경북 관광의 해라 준비 많이 하셨는데 직격탄을 맞은 우리 경북의 관광 산업의 현황 먼저 얘기해 주시죠. 방금 오프닝 말씀에서 직격탄을 말씀하셨는데 관광 분야 말로 직격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우리 경북관광공사는 본사가 경주에 있습니다. 그 경주에는 상당한 호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여행업 종사자도 많은데 우리 관광 호텔 경우에 예를 들면은 예년에 비해서 거의 7~80% 정도가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북도에 모든 축제가 다 중단되었습니다. 중단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 출입을 통제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업, 요식업, 관광업, 또 관광버스 회사, 관광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그야말로 빈사 상태에 놓여 있다. 어쩌면 사상 초유의 위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상 최초,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올해 지난번에 우리 사장님 모셨을 때 말씀대로라면 올해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 올림픽이라든가 구미 전국 체전과 연계해서 즉 체육과 관광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었는데 그 전략에도 많이 차질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경 올림픽이 이렇게 1년 연기될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고요. 전번에 제가 출연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동경 올림픽을 앞두고 각국의 선수들이 전지훈련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네네. 동경과 우리 대한민국이 가까이 있고 그래서 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선수들이 한국에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 올해 연초 구정 때 스페인 비투르라고 하는 3대 관광 박람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면서 스페인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방문해서 한국에 좀 전지훈련 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곳에서 정말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전지훈련을 자기 나라에 와달라라고 방문을 했고 홍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한국이다. 어느 정도 시스템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한류의 영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한체육회를 방문해서 스페인 올림픽 조직위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조직위원회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다 확보해서 다 송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23개 시군의 체육시설과 그리고 거기에 오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를 해서 다 송부하고 했었는데 그만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뒤로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1년 동안 이 부분만은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각국에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번 것 같기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지금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전지훈련장으로서는 더 좋은 그런 이미지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전국체전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경상북도 여러 곳을 관광하시고 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희망하는 의미에서 우리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상북도 체육회 그리고 우리 한국체육대학 이 3자가 네네. 업무 협약을 맞았습니다. 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리 이 전국체전이 확실한 경상북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관광, 경영, 기획, 문화 전문가신데 지금 인프라 붕괴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코로나 사태가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태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누구나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광은 사람 간의 이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해서 전염되는 전염병이고 감염병이다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모든 국가에서나 이 모든 지자체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네. 모든 게 사람이 움직여야만 여기에서는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가 있고 거기 가서 사람을 만나면 식당도 이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서 격리만 하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올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지금 보도 자료에 의한 것 같으면 서울의 특급 호텔들도 일부 호텔이 문을 닫았고요. 지방의 네네. 호텔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나를 것도 없고. 네, 특히 경주 같은 관광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이 숙박업소인 경우에서는 전멸입니다. 전멸. 그렇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서도 비행기가 지금 다 끊겼죠. 경주에 지금 관광객이 오질 않죠. 오죽했으면은 꽃이 이렇게 피는 시기에 사람 간의 접촉을 갖다 하지 마라 하니까 애쓰게 키워놨던 유채꽃을 갈아엎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람 간의 이동이 완전 마비가 되었고 네, 이렇다 네. 보니까 관광으로 해서 먹고 살던 이 기반 시설이 완전 붕괴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사람 간에 연결을 해주는 가이드나 문화 해설사 같은 경우에서도 사람이 오질 않으니까 지금 할 일이 없죠. 모든 것이 지금 붕괴되어 있고 모든 것이 스톱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기반 시설 붕괴도 문제고 관광 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생계도 걱정인데 잠깐 그 문화관광 해설사 얘기도 서 교수님이 하셨습니다만 어떤 지자체는 2달치 활동비를 먼저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또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이라든가 정부의 다양한 방안들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시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차원대로 이러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은 아마 자금 지원이 아니겠습니까? 관광 자금을 만들어서 이자율을 낮춰주고 또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또 상환 유예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부담을 주어서 이 업체들이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달리 별도로 또 우리 광역자치단체도 이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1조 원을 풀어서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1조 원은 무이자, 또 무담보, 또 무보정 정말 어려운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경영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정책을 만들고 있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정책이고 또 각 분야별로 이렇게 지원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특히 어려운 관광 업계를 위해서 지금 우리 정부는 우리 광역 정부는 우선 작년에 해왔던 수용태세 개선 사업이란 소위 이제 관광객들이 가서 쉽게 관광업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게 하는 이런 곳을 작년에 이어서 네네. 올해 계속 정책으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뭐 주로 한 것이 식당에 좌식을 입식으로
전환하면은 네. 상당 부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또 요식업 분야뿐만 아니라 이 숙박업도 좀 어려움을 겪고 해서 관광 숙박업 분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 융자 기금을 만들어서 무이자로 관광업체에 돈을 공급해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30억의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관광 제안을 받아서 좋은 관광 프로그램을 만든 그런 분에 한해서 네네. 상당 부분의 지원비를 집행하는 그런 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지속되면 정말 더 어려울 것 같고 그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좀 더 강도 높은 그런 지원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 시, 도, 정부 등 그 층층이 그 기관에 맞는 정책들을 내놓는 게 필요할 텐데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방안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 그다음 경상북도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조 원의 자금을 풀었거든요. 1조 원의 자금을 푼다 하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모든 신청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보니까 자금이 바로 고갈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1조 원이라 하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었는데 이게 풀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재투자로 이루어져야만 나중에 되는 것인데 현재 금액이 1조 원이라 하면은 이것 가지고서 당장에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붙여놓을 수 있는 수준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더 이상 확대 재생산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관광의 기반 시설들이 모든 것이 문을 닫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냥 방치되고 문을 닫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 같으면 이 자금을 좀 더 많은 것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이것은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재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준비 기간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에다가 경상북도에서 좀 더 기금을 갖다가 좀 펀딩을 좀 더 확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 수용 시설을 갖다가 이참에 문을 닫고 있는 이참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것 같으면은 어떨까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만약의 경우에서는 경기가 잘 돌아갈 때 활성화되었을 때 이자를 내고 뭘 하고 재투자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현재는 어차피 수도대에 있어가지고 가계 세도 못 내는 이 시점에 저리에 시설 융자 자금이 좀 충분하다는 것 같으면 이참에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것을 대비해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이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느냐. 네. 그냥 은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당장에 먹고 살아라고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어차피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점프를 할 수 있는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슬기로운 대처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또 다양한 인프라 확충을 하면서 좋은 날을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문화관광공사의 사업 방향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래도 어려운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에 재투자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수용 대세 개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집행 시기를 좀 더 앞당기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가장 투자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서 관광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또 관광 산업의 고객이 주로 외국인 또 국내 내국인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은 사실 당분간 외국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관광 정책을 내국인 우선 정책으로 좀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내고장 우선 관광이라는 그런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관광 정책을 이렇게 활성화하는 이유는
관광 산업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줘야 합니다. 네네. 그런데 관광지에 외국인이 한 사람 찾아오는 것이나 수도권에서 한 사람 찾아오는 것이나 우리 이 대구 경북 내에서 다른 시군에서 다른 시군을 방문하는 것이나 그 파급 효과는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좀 더 정책을 방향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분위기 쇄신을 한번 해야 된다고 저는 분위기 생각을 쇄신. 합니다. 예. 네. 그것 또 우리 대구 경북으로부터 좀 코로나가 시작되었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좀 바꾸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관광공사 차원에서 자전거 대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코로나가 물러나자마자 예를 들면은 청도에서 대규모 자전거 여행단을 출발시켜서 네네. 경주, 포항을 거쳐 동해안으로 이렇게 코스 하나를 잡고 또 하나는 안동에서 출발해서 낙동강을 따라서 코스가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경상북도는 정말 청정한 지역이다. 이런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또 어떻게 보면은 힐링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연 관광지로도 산과 바다와 강이 다 있지요. 그리고 또 전통 깊은 문화재들이 많이 산재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고택 체험이라든가 네네. 그 바닷가에 뭐 이렇게 숙박과 연계한 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관광 산업을 준비해야 할 텐데요. 위기가 기회이니만큼 많은 준비를 이 시기에 더 투자도 마찬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교수님, 이 경북은 특정 지역의 관광 인프라나 이런 게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가치를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경상북도가 이리 보면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문화 자원들이 너무나 많죠. 이렇다 보니까 경상북도의 경우에서는 하나를 끄집어내지 못하고 경상북도 전체를 갖다가 다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관광 자원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가지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대규모의 자전거 이 프레이드를 갖다가 하겠다는 이런 기획인 경우에서는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대구 경북은 이제는 끝이 났다라는 선언성의 퍼포먼스를 갖다가 대규모로 그리고 이 선언성의 퍼포먼스를 갖다가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언론에 홍보를 좀 하고 이런 기획인 경우에서는 지금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 언제쯤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라고 하는데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갖다가 지금부터 경북관광공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만들어 놔놓고 그 타이밍에 하는데 그러면 어디를 해야 되느냐? 경상북도 관광지가 만약에 한 곳에 밀집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경주 안동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 같으면은 플랜 A는 경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펼치고 플랜 B는 안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펼치고 플랜 C는 예를 들어 가지고 고령을 중심으로 펼치고 결국은 경상북도의 3대 문화권이라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놔가지고 해놨는 것들이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농특산물이나 그 지역의 특별한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플랜 A, B, C를 갖다가 펼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이 확산되는 속도가 전체적으로 확산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나중에 조금 전에 봤을 때는 경상북도 전역을 활성시키기 위해서 23개 시군 전체로 이걸 펼친다는 것 같으면 오히려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할 때는 뭐 어떤 데 가고 싶어 하느냐면은 이슈가 됐을 때 그곳에 가고 싶지 루틴한 곳은 가고 싶지를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참여할 때는 정말 대단한 거, 정말 특별한 걸 갖다가 지금 상품을 준비하는 계획이 지금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3개 시군 균등하게 정책을 펴는 것보다 이게 핵심이 될 만한 베이스가 될 만한 것을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촘촘하게 플랜들을 짜자. 네.
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그 축제가 참 많긴 한데 축제 전문가이신 우리 서 교수님 보시기에도 그 지역의 농산물을 팔기 위한 축제라든가 꽃 축제 등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 정도 메리트 가지고는 대구, 경북 외에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지역 국민들을 불러 모으기에는 좀 메리트가 적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체 축제 수를 따져보면 한 해에 2,500개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축제의 소재가 농특산물로 집중되어 있고 축제가 소재가 꽃축제로 이게 많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축제가 그 축제고 차별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축제는 나아가야 될 때 그곳에 가야만 그곳을 볼 수 있다는 차별화, 특색화 있는 축제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대표되는 축제를 예를 들자는 것 같으면 봉화의 언어 축제를 예를 들자는 것 같으면 봉화에는 언어를 자비하기 위한 하나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컨텐츠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반두잡이하고 언어를 하고 물놀이를 하는데 컨텐츠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봉화의 언어 축제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과 축제에 예를 들자는 것 같으면 사과 시즌에 보면은 모든 지자체별로 사과 축제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축제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안에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지 않고 축제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불러와 가지고 사과 판매 행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식상해하는 것이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경상북도 축제에는 그 시군마다 마을마다 개최되는 축제가 각기 다른 축제로서 진행이 될 때 축제의 파이가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상북도의 이게 관광공사에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축제를 지원할 때 이 축제가 다른 축제하고 뭐가 다른가, 그 축제의 차별성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좀 집중적으로 평가를 해준다는 것 같으면은 도에서 그렇게 공사에서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 같으면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자연스럽게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책 입안 차원에서 방향성을 잘 잡아주는 것이 우리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고 우리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는 하나의 효율적인 수단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화된 또 차별화된 축제가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서 교수님이 또 훌륭하게 성공시키신 고령의 대가야 체험 축제 같은 것도 좋은 예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경북에 무궁무진한 관광 자원이 많은데 좀 덜 알려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 뭐 SNS라든가 다양한 방편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옛날에는 주로 이제 단체 여행 이런 것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가 또 개별 여행, 특수 목적 관광, 또 소규모 가족 여행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요구가 워낙 많아서 이것을 다 대응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SNS 대응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관광공사에서는 유튜브 방송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의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내고장 알림이라는 SNS 홍보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23개 시군에 각각 그 홍보단을 만들어서 23개 시군별로 홍보의 날을 만들고 날을 지정하고 그 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안동은 1일이다. 그럼 1일은 안동과 관련된 것을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23개 다른 시군에서는 그 안동 것을 받아서 동시에 경북 전역에 다 이렇게 전파시키는. 그러면 이 많은 분들이 경북 사람들만 그 SNS를 보겠습니까? 또 외지에서도 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정말 홍보를 위해서 구석구석 발로 뛰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고장 알림이 연합회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우리 공사에도 그런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서 적신호가 켜진 우리 대구 경북의 관광 산업을 청신호로 만들기 위한 제안들 마무리 말씀 한 분씩 해주시죠. 우리 서 교수님부터. 저는 이래 경상북도 관광을 홍보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한테 참여에 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식당에 가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간 사람이 무슨 메뉴를 선택할까라고 고민을 할 때 가장 맛있는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상북도 관광지도 식당에 왔는 것처럼 무엇이다라고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그 좀 현명한 식당의 사장님들은 오늘의 이번 주의 메뉴라고 해가지고서 벽에다가 메뉴에다가 하나를 붙여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대표적으로 봤을 때 지금 봄 계절에서 봄도다리 쓱국 하나를 넣는 경우에서는 재밌네, 나도 저거 주문하겠습니다, 저거 주문하겠습니다 할 때 데일리 스페셜 메뉴가 되는 것입니다. 이참에 경상북도에서는 유튜브 방송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참에 주별로 아니면 월별로 특화된 메뉴를 갖다가 좀 개발해 가지고 유튜브 방송에서 좀 뿌려주면은 보다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딸기가 지금 막바지에 있습니다. 딸기가 지금 막바지에 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딸기밭에 딸기들이 녹아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딸기가 딸기 시즌입니다. 딸기밭에 딸기가 지금 녹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딸기밭에 가면은 딸기 체험을 너무나 싸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멘트를 경상북도 관광공사에서 유튜브에서 집중적으로 뿌려준다는 것 같으면은 경상북도의 딸기 농가들이 이참에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형태로서 경상북도 전역의 관광지를 갖다가 하는 것보다도 주별로 지금의 테마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콕콕 집어가지고 홍보를 해준다는 것 같으면은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방송도 많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네. 예. 먼저 김성조 사장님 마무리 말씀 예, 끝으로 해주시죠. 서 교수님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은 아까 23개 시군 내고장 알림이가 지역별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상세하게 홍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또 이렇게 시기별로 네. 또 이렇게 잘게 마련해서 시의적절한 네.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해라 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경상북도 아까 교수님께서 식당과 비유해서 메뉴가 많은 식당을 말씀하셨는데 경상북도는 정말 관광 자원이 너무 풍부합니다. 그 풍부하면서도 또 어느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중 하나를 포기할 수 없듯이 경북의 관광 자원은 또 어느 하나 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그런 관광 자원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특화시켜서 지역은 지역대로 권역별로 잘 묶고 또 시기는 시기별로 잘 묶어서 경상북도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을 상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판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심리적 정서적 불안만 해소되면 우리나라 같은 데도 해외 관광객이 우선 방문할 그런 네네.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으로서는 대면 홍보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온라인 홍보에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 고통도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잘 해주시고 또 홍보하는 마음 또 친절한 마음 이런 것도 늘 잊지 않고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공사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해 놨는데 이제 봄 프로그램은 차질이 생겼으나 여름, 가을, 겨울 때는 멋진 프로그램으로 전 국민, 전 세계인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관광산업의 위기와 또 좋은 얘기들 고견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되겠죠. 지금 1, 2, 3, 4, 5는 코로나가 그야말로 다 삼켜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좋은 날이 오게 되면 관광산업도 활짝 꽃이 필 날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다양한 주제와 함께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